나는 박영수, 올해 72입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창밖을 보는 것이었죠. 구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압골이 지나가는 신호였어요. 나는 낡은 공책을 꺼내 오늘의 날씨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습관을 시작한 지 벌써 50년이 흘렀습니다.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죠. 아침 식탁에 내려가자 아들 내외와 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구름 움직임을 보니 내일 오후쯤 비가 올 것 같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날씨 앱이 있잖아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거들었습니다. 그 낡은 공책들, 방에 가득한데 좀 버리시면 안 될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자 민우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50년 전 날씨가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할아버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기장을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여보,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아직은.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기상청 표창장이었습니다. 1974년 내가 21살 때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건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족들 눈에 나는 그저 쓸모없는 노인일 뿐이니까요.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50년 동안 적어온 이 기록들이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올까요? 그런 희망을 품으며 오늘도 펜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알아봐 준다면.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손녀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나는 얼른 일기장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들어오렴. 지은이는 책상 위에 쌓인 일기장들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일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1975년부터 지금까지 매일 쓴 거란다.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일요? 단 하루도 안 빠지고요? 그래, 단 하루도.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1975년 7월의 기록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빼곡한 숫자와 표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그냥 일기가 아니네요?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날씨 기록이지. 지은이가 여러 장을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기온, 습도, 풍향, 강수량. 완전 전문가 수준인데요. 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이 기록의 가치를 알아봐 준 것입니다. 학교에서 자유연구 과제가 나왔는데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쓸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 50년 기후변화 연구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그걸 해보고 싶니?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완전 대박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 손녀는 늦게까지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나는 1975년 여름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은아, 이 그래프 좀 봐봐. 지은이가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를 보며 놀랐습니다. 1975년엔 폭염일이 12일 뿐이었는데 2024년엔 43일이에요? 그래, 거의 4배로 늘었지. 지은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대체 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신 거예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냥 습관이란다. 지은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속죄의 기록이었습니다. 50년 전 내가 막지 못했던 그 비극에 대한.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5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는지.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50년 전 1975년 여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22살 기상청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기상학을 전공하고 갓 발령받은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죠. 1975년 7월 15일 장마철이었습니다. 나는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이상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기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구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는 선배에게 달려갔습니다. 선배님, 48시간 안에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올 것 같습니다. 선배는 나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박영수, 신입이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나는 계산한 데이터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제 계산으로는 시간당 50 이상의 폭우가. 상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박군, 일기예보는 이미 나갔네. 흐리고 가끔 비 정도로. 나는 필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다시 보고를 올려야 합니다. 산간 지역 마을들이 위험합니다. 나 상사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걱정되면 퇴근 후에 개인적으로 관측이나 해보게. 나는 무력하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신입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관측을 계속했습니다. 기압은 계속 떨어졌고 바람은 불안하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7월 16일 새벽 내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급히 기상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충청도의 한산간 마을에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망자 23명, 실종자 8명. 그 숫자가 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다음날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경고를 들어주셨다면. 상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박영수, 자네 지금 선배들을 비난하는 건가?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네 같은 신입이 조직을 어지럽히면 곤란하네. 알아서 하게. 일주일 후 나는 사표를 냈습니다. 아니, 사실은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2살 내 꿈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짐했습니다. 비록 기상청 직원은 아니지만 평생 날씨를 기록하겠다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방식으로 감시하겠다고. 그래서 1975년 7월 17일부터 오늘까지 5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해왔습니다. 이건 속죄였습니다. 내가 막지 못한 23명의 생명에 대한. 2주 후 지은이가 학교에서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학교 강당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50년 기후변화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내 일기장에서 뽑아낸 데이터들이었습니다. 폭염일수 변화, 강수 패턴 변화, 계절 이동 추세.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50년 동안 기록하신 겁니다. 지은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1975년부터 2025년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교장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이 데이터의 정확성은 어떻게 검증했니? 지은이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뒷자리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나도 깜짝 놀라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관 김성호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김 연구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다른 학교 방문 일정이 있었는데 이 발표 소식을 듣고 급히 왔습니다. 그가 지은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학생 할아버지의 기록,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0년간의 일관된 관측 방식, 정확한 시간 기록, 체계적인 데이터 정리. 김 연구관이 화면에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 수준이 아닙니다. 전문가 수준의 기상 관측 일지입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0년 만에 누군가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연구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지역의 50년 데이터가 기상청에도 없다는 겁니다. 학생 할아버지의 기록이 유일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1975년부터 1985년까지는 이 지역에 관측소가 없었거든요.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혼자 기록한 그 10년이 유일한 자료라니. 김 연구관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학생 할아버지께서 오셨나요?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김 연구관이 나를 보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의 기록은 이 지역 기후 연구의 보물입니다. 나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내 기록을 누군가 보물이라고 불러주다니. 김 연구관이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연구소에서 뵐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기록, 국가기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지은이가 달려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축하해요. 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에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국립기상과학원을 방문했습니다. 김 연구관이 직접 나를 안내했습니다. 선생님, 이쪽입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여러 명의 연구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일기장 복사본들을 펼쳐놓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 데이터로 우리 지역 장마전선 이동 패턴을 재구성할 수 있어요. 다른 연구원도 거들었습니다. 1970년대 기후 모델 검증에도 결정적 자료가 되겠어요. 나는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쓸모없다던 내 기록이 이토록 귀한 대접을 받다니.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백발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김 연구관이 소개했습니다. 기상청 전 예보국장 이재석 박사님이십니다. 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재석? 50년 전 내 상사였던 그 사람. 이 박사가 나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박영수, 자네인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 국장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박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50년 만이구만.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박사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그때 이후로 계속 기록해온 건가? 예. 1975년 7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이 박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975년 7월 그 산사태 사건 말인가. 회의실의 젊은 연구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박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말을 들었어야 했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아니야. 이 박사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그날을 후회하며 살았네. 자네가 맞았어. 신입이었지만 자네가 유일하게 재난을 예측했었지. 그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네, 박영수. 내가 자네 말을 무시했기에. 나는 5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장님도 몰랐던 겁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고요. 이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확신했었네. 내가 듣지 않았을 뿐이지. 그가 내 일기장들을 쓰다듬었습니다. 50년 동안 자네는 계속 감시자 역할을 해온 거군. 혼자서 말이야. 나는 대답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이 박사가 김연구관에게 말했습니다. 이 기록들 국가연구보존 자료로 지정하게. 그리고 그가 나를 보았습니다. 박영수 선생의 이름으로 특별 표창을 올리겠네.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해. 이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무급으로 홀로 국가기상 관측을 해온 자네에게 마땅한 대접일세. 젊은 연구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또다시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50년 만에 내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는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기상과학원에 다녀왔단다. 내 일기장들이. 며느리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버지. 그녀의 손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상담 신청서예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큰아들이 피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학교까지 몰래 쫓아가시고 어디 연구소는 또 뭐예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지은이한테까지 이상한 생각을 심어주시고 그 낡은 공책들 때문에 애가 공부도 안 하고 데이터 정리만 해요. 나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야. 그 일기장들은. 그때 손자 민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인정하세요. 그냥 노망 난 거라고. 나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노망이라니.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해해요. 나이 드시면 누구나. 나는 정상이야. 나는 소리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기상과학원에서 내 기록이 국가자료라고 했어. 50년간의 관측 데이터가 유일하다고.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 봐요. 망상까지 하시잖아요. 국가자료라니요. 아버지, 그냥 낡은 일기장인데. 나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전화해봐. 김성우 연구관이라고. 아들이 명함을 받아들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바로 그때 지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맞아요. 지은이가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봐요. 학교 홈페이지에 기사 났어요. 화면에는 지은이의 발표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중학생, 할아버지의 50년 기상일지로 기후변화 연구. 큰아들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진짜예요?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상하신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 동안 묵묵히 기록해왔는데 정작 가족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 큰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불신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새벽 2시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성우 연구관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연구소로 오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기록 때문에 큰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잠결에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연구원들이 밤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연구관이 급히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지역에 50년 만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화면에는 기상위성 이미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패턴이 1975년 7월과 똑같습니다.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975년. 그산 사태가 일어났던 그때 선생님 기록을 분석해 보니 이런 기압 배치일 때 우리 동네 상류 계곡에 물이 집중됩니다. 다른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50년 전과 달리 지금은 그 계곡 아래에 마을이 생겼어요. 화면에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와 주택들이 빼곡했습니다. 거주민이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경보를. 김 연구관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게 공식 예보는 강한 비 정도거든요. 선생님 기록만으로 재난경보를 발령하기엔 위에서 부담스러워합니다. 5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이재석 전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책임지지.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0년 전 나는 박영수의 경고를 무시했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어. 그가 김 연구관을 보았습니다. 당장 재난안전본부에 연락하게. 이재석 전 국장 명의로 긴급 권고를 올리겠네. 20분 후 재난안전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도 이 박사의 이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해당 지역에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나는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새벽 4시 예측대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상류 계곡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대피하지 않았다면 나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김 연구관이 소리쳤습니다. 인명피해 제로입니다. 연구소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박사가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해냈네, 박영수. 50년 전엔 못 막았지만 오늘은 3,000명을 구한 거야. 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동안 기다렸던 속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뉴스 보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기장이 3,000명을 구했다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이제 다 괜찮아. 오후 재난안전본부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사람들도 함께였습니다. 대피했던 마을 주민 대표들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와서 인사했습니다. 저희 아기도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묵묵히 기록하신 게 우리를 살렸어요. 나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들. 50년 전 내가 구하지 못했던 23명 대신 오늘 3,000명이 살아있었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이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표창장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용서였습니다. 50년 동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내가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 집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큰아들이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떡을 돌리러 다녔습니다. 손자 민우가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노망났다고. 나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할아버지도 이해한다. 지은이가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명예 졸업생으로 초대하래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무슨 명예 졸업생이람.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믿지 못해서.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기장들 버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나는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앞만 보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식사 후 나는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0건이 넘는 일기장들을 하나씩 쓰다듬었습니다. 1975년 7월 17일부터 시작된 이 기록들. 속죄로 시작했지만 구원으로 끝났습니다. 방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 게 있어요. 그녀가 건넨 것은 새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수 기상관측일지 51년 차. 나는 그 글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지은아. 할아버지, 계속 쓰실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속죄가 아니라 희망으로.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했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겠구나. 나는 새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날씨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은 없다는 것. 누군가에겐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면 언젠가는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50년을 혼자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내 기록을 믿어준 손녀, 인정해준 연구원들, 그리고 내가 구한 3,000명의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1년 차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맑음. 기온 8도.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계속 기록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미래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72세 박영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후로 내 일기장은 국가기록원에 영구 보존되었습니다. 지은이는 기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주 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날씨를 가르칩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교훈을 전하면서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들이 언젠가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쓸모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